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분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위의 규정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내용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유튜브나 또 다른 분석에 대한 자료에도 없는 내용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그러면 우리나라 국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그거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국토제도가 확 바뀐다라고 그러는데 1차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이때는 국토가 전체가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너무 확장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리를 하겠다라고 우리는, 이게 사실은 준농림 지역의 탄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한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나라 국토는 관리하고 정비하는 그러한 제도를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뭐냐면 지난 1차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난생,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단군 이래에 인구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축, 그 다음에 응집, 그러다 보니까 컴팩트 시티, 소위 말해서 포르테라 우리는 이런 국토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깊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침이나 훈령 또 아니면은 각종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보일 예정인데, 그때는 되도록이면은 이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토종합계획은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가이드라인은 야, 니네들 정책을 수립할 때 이렇게 그렇게 해라. 우리는 최상위 계획에서 하위 계획에다 하달을 하는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건 지난번 1부에서 나왔었죠. 2020년 바꿔 모두 다 바꿔라 이거. 그게 우리나라 국토제도의 가장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그 밑에 있는 하위 계획에다 이런 내용으로 너희들도 바꿔라. 내가 바꾸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이들은 지난 10월 30일 날 대광위에서 여러분 GTX ABC 노선 위에 D 노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번 12월 3일 날 그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자 대광위를 대광위 국토종합계획의 그 내용 중에서 국가기관망 교통 구축 사업에 우리는 이런 거를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가장 또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게 교외선이라는데, 원래 교외선은 없고 도시 순환철도입니다. 이제 여러분 수도권을 삥 돈다라고 해서 순환고속도로와 함께 순환철도에 대한 내용을 건의한 게 이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기관망 교통 구축 계획을 봐보면 이런 내용들이 2020년도에 그냥 2019년도에 다 끝났다 이거. 내년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라. 그래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 여러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풀어보자 이거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에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바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18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들이 지금 현재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없죠. 몽땅 바뀌었죠. 그러면 바뀐 국무총리 이하 모든 강요들은 누구의 생각을, 18대 대통령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을 쫓아가야 돼?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통치 절약을 받들어서 강요들이 이제 세부 계획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요걸 갖다 빗대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건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대통령이 뭐냐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임기 20년으로 새로의 국토에 대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갖고 있는 내용을 자 대통령이 바뀌면은 각 부에 있는 각 부 장관들이 바뀌듯이 아래에 있는 계획을 모두 몽창 다 바꾼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지침에 따라서 하위 계획의 세부 계획을 이제 뭐냐면은 하위 계획에서 추진을 하는 거죠. 이 지침은 가장 중요한 게 인구가 줄어든다. 이거에 대한 대비를 너희들이 세워라. 라울인 거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자 제1차서부터 3차까지는 확장 국토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도시도 확장, 지역도 확장, 모두 다 확장이에요. 그러다 너무 확장했으니까 이제 관리라고 우리는 측면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 관리라고 우리는 측면에서 지금은 인구가 줄어든다 그래서 제5차 종합계획에서는 축소라고 우리는 이러한 그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제 봐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한번 이해를 하자. 개업 때서부터 음식점이 잘 됐어요. 그럼 분점을 늘려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인구 증가 뭐 이런 거에서 확장 국토 정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대한민국 국토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늘리던 분점, 지점 이거를 갖다 어떻게 되냐?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돼. 그럼 재정비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확장으로 신음했던 소위 말해서 국토가 난개발로 신음했던 우리는 바로 뭐냐면 환경 문제, 난개발 방지 문제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00년서부터 2010년대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서부터는 이젠 본점도 음식점의 본점도 어떻게 되냐? 문을 닫아야 될 처지에 동착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본점과 지점을 포함해서 생존 위기에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없앨 건 없앴고 그 다음에 합칠 건 합치고 이렇게 해라. 이게 2020년대에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바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과거 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축소하는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는 게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이라고 봐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3대 이슈는 결국은 뭐냐면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예요. 균형국토라고 하는 거는 자 1강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과거의 호남과 영남의 그 경쟁이나 또 아니면은 갈등 이게 아닌 거예요. 도시냐 농촌이냐 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또 어디냐 내륙이냐 해안이냐 이거에 의해서 바로 뭐냐면 국토에 대한 균형이 불균형을 이뤘던 거예요. 이 균형을 좀 바로 잡아가자. 그 다음에 스마트 국토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했죠. 핸드폰 국토예요. 핸드폰 국토. 이게는 국토를 이제 핸드폰에다 담아놓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혁신 국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 그동안에 일어났던 확장에 대한 내용이 이제는 아니다. 환경 문제도 있어요. 기후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걸맞는 국토 정책을 수립하자. 그래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바로 축소되는 포르테 단단하게 되는 또 어떻게 되냐면 클러스터 모집하는 이러한 그 국토 제도는 3대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 이것이 앞으로 20년간 우리의 국토를 이끌고 나갈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복잡한 책상 위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터넷이 아니고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 있죠. 이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모든 국토가 이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스마트폰에 핸드폰에다 집어넣겠다. 이것이 지금 스마트 시티의 스마트 국토가 되는 거예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색은 짜그러드는 것, 축소하는 국토가 바로 뭐냐면 핸드폰에다 집어넣겠다. 이 내용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 내용을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확장 국토 정책일 때는 도시계획의 시대예요.
그동안에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도시계획 했어요. 이건 도시의 외곽 시대, 도시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때는 시가와 예정용지를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점점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수축정책의 국토에서는 도시계획의 시대가 아니고 도시 내부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확산이 되는 게 아니다. 이때는 뭐냐면 시가와 예정용지가 아니고 시가와 용지라 우리는 이러한 시가와 용지 시대의 탄생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택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은 여러분이 토지 투자를 하시든 상당히 깊게 생각하실 문제입니다. 왜냐?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의사결정 기관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이러한 내용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대 국토정책입니다. 옛날은 162개 기초생활권에 10개 광역권, 그래서 이걸 5+2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이제 5+2 전략에서 내륙권과 접경지역 개발권까지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토제도가 이때는 확장정책이 수립됐을 때요. 그런데 국토가 2000년대서부터 서서히 정책, 또 앞으로 20년은 수축하는 이런 시대에 나오기 시작한 게 10+α 지방 중추 도시권 개발 전략에다 이걸 허브 앤 스포크 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선 여러분 잘 아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우리는 지방 분권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요것이 지금 얘기한 현대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미래 도시와 그 다음에 미래 국토에 대한 예측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확장 정책과 국토, 전국은 국토 전체가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발 지역을 갖든가 산업단지가 개발을 한다든가 어디 리조트 용지가 개발된다든가, 이 리조트 용지도 전체적인 리조트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지역이나 가서 전원주택이니 펜션이니 뭐니 라우리든 이런 시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수축국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하고 학교도 감소하고 학생도 감소하고 모두 다 감소하는 이러한 시대에는 이제는 도시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제가 요걸 하다가 그만 그 누락을 시켜놨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전체 100명 중에 자그마치 뭐냐면 약 90명 정도가 도시에서 살게 됩니다. 10명 중에 8명 내지 9명이 도시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 없는 시대 조류예요. 이런 도시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실 건가? 그 다음에 수축되는 데서는 어디냐? 그래서 수도권 대도시 시대 교통 축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와 같이 편리성을 따지던 게 아니에요. 다량 운송이 필요한 철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빠른 운송에다가 다량 운송하는 게 가장 막판으로 나온 것이 GTX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주택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토지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극명하게 나타나죠. 이것들을 전문가들이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시한 사람이 있어요. 이 방송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면은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남들보다 앞서가는 이러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가 탄생되면은 이제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 그래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이슈는 딱 세 가지예요.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여기에 나오는 용어가 이제 스마트시티, 컴팩트시티,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라는 게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자주 나옵니다. 제가 저도 영어 참 싫어합니다. 아직도 영어를 12년을 몇 년까지도 배웠는데 아직도 외국인만 만나면 겁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나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스마트시티, 컴팩트시티, 그 다음에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라는 이러한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에 의해서 앞으로 국토가 어떻게 변할지, 도시가 어떻게 변할지, 수도권이 어떻게 변할지, 대도시가 어떻게 변할지
지방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 가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년 후 우리 국토의 선택은 이건 바로 제 자료가 아닙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나온 거예요. 컴팩트 시티로 가라. 위기의 국토예요. 이걸 희망의 국토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인구 줄어든다라고 그랬죠. 인구 줄어들면 어디로 줄어드느냐? 지금 얘기한 도시지역으로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 도시지역을 과거에 확산하는 걸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안으로 뭉친다. 안으로 뭉친 거를 더 단단하게 뭉친다. 그게 컴팩트 시티, 압축 도시라고 보면 돼요. 이게 포르테 시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도시를 어떻게 되냐? 도로도 핸드폰, 집도 핸드폰, 자동차도 핸드폰 시대에 들어오래. 이게 스마트 시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율자동차 여러분들 많이들 뉴스에서 봤죠. 이게 스마트 시티, 스마트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이 도시도 이제 핸드폰에다 담겠다. 국토도 그래서 핸드폰에다 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 지역에서는 결국은 컴팩트 시티가 나오니까 원도심, 도심 재생 사업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탄생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마을의 쇠퇴, 빌리지 디크라인에서 이제는 스마트 빌리지로 이제 하겠다. 왜 그러냐? 옛날에 200명, 300명 살던 농촌 지역, 우리의 고향들이 이제는 20명 이내의 마을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되냐? 스마트 빌리지로 이제는 우리의 옛날 고향, 시골 동네도 이제는 스마트 빌리지로 만들겠다 이거. 바로 뭐냐면 압축된 빌리지로 만들어서 여기를 관광 상품화 시켜서 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놀러 갈 수 있는, 휴양할 수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빌리지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변경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은 도시지역은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도시 정비 사업을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도정사업 아시죠? 저 재건축 재개발 추구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은 도척 사업인 이제 소위 말해서 뉴타운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나 이제 정비 사업도 서서히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 정비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도시 재생 뉴딜,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철도의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 보편적으로 약 15분에서 한 20분 이내에 마치기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가볍게 듣기로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제안한 그러한 사업을 가지고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